오늘 NFT와 아티팩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저는 거의 100% 해소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신발이 발매됐고. 호스업부터 전세계 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지금까지 와디 신발장에서 본 적이 없는 신발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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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리라고 하고 있고요. 패션 그리고 NFT 그리고 디지털 아트 등의 매체로 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네. 이건가요? 이제 뜰 겁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이제 NFT 관련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IT 회사, 크립토 거래소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또 근무하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거의 못 알아들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는 NFT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나이키가 아티팩트를 인수했고 NFT만 발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NFT에 매칭된 신발들을 발매했다. 그리고 그 신발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살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여기까지 맞나요? 기본적인 틀은 맞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미지로 되어 있는 스니커즈와 네. 이런 실물 스니커즈가 있는 거고, 네. 어떤 특정한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구매했거나 한 사람들한테 이런 실물들을 이제 주는 형태가 최초였고요. 그 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좀 더 발전하고 나이키에 인수되고 하면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신발들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이거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여지는 신발들이 나이키에서 만든 거죠? 이거 빼고는 맞습니다. 요거는? 나이키 인수 전. 나머지는 아티팩트에서 만든 거지만 아티팩트가 이제 나이키의 자회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키에서 만들었다가 맞고 이거는 인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이제 아티팩트 스니커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지금 귀한 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얘가 제일 비싸다. 그럼 요거는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사실 되게 기분 좋으면서 슬픈 기억이 있는데요. 네. 4월 20일 날 발매가 된 신발인데 그때 당시 19.9이던. 그 당시에 이제 한화로 한 1억 정도 되는 거를 제안을 하셨는데, 내가 아티팩트와 나의 의리가 있다. 내가 절대 팔 수가 없다. 19.9이던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당시 한 4천만 원.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건 나이키 스우시를 달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스페이스 드립이라고 해가지고 아티팩트에서 스페이스 드립이라고 하는 약간 귀여운 캐릭터 같은 NFT들이 발매가 된 것들이 있어요. 네네. 스타일들이 좀 다른데 스타일들에 따라서 에어포스 1을 디자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눠준 거죠. 증정? 네, 증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00만 원, 470만 원 그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 가치보다는 NFT는 훨씬 더 높은 가치죠 지금?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아티팩트가 이걸 만드는 방식이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식으로 NFC 칩을 넣거든요.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네. 여기다가 폰을 대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NFT 혹은 나의 계정하고 이 신발하고 결속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아티팩트 신발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도 사실 이제 진행 중인 기술이어가지고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NFC가 정말로 나의 NFT와 페어링이 돼서 이게 이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품 문제는 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이제 크립토킥스 IRL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크립토킥스가 뭐예요? 암호화폐를 크립토라고 네. 해요. 암호화폐 자체를 크립토라 그래요? 네, 크립토라고 네, 줄여서 부릅니다. 크립토 정확히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인데 킥스는 아시겠지만 그렇죠, 신발이고. 네. 근데 이제 IRL이라고 하는 건 URL, IRL 이렇게 네. 해가지고 실물을 이제 IRL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티팩트에서 만든 암호화폐 신발 실물임이란 뜻이네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더 깊이 도입한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신발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이거는 실제로 내가 하는 뭐 활동, 걸음 이런 것들을 많이 연동해가지고 액티비티 같은 것들 엮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보통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NFT를 사요. artifact.com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제 배송 주소, 사이즈 이런 것들을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고, forging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재련소에서 이제 재련을 한다는 의미로 네.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망치 내놓은 이미지가 나오고, 거기에 가서 내 사이즈 뭐 이런 걸 눌러서 포징을 하면 그 NFT가 포징된 형태의 다른 이미지로 바뀌고요. 그 실물이 이제 큐에 올라가서 생산이 되면은 실물이 배송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신발도 다 NFT를 산 다음에 포징의 과정을 거쳐서 배송이 온 제품들이에요. 이 신발을 만들어내면은 그 NFT는 가치가 없어져요? 폴징을 한 NFT는 좀 가치가 떨어지고, 폴징이 아직 안 된 NFT는 계속 그 가치를 뭐 유지한다. 포징 기간에는 현재는 딱 고정된 기간, 이 기간을 주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안 하면 사실상 이제 역사적인 가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실물은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나이키에서 이 신발을 발매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제가 색상과 컬러를 고르면 자기 사이즈로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과 오토레이싱 시스템을 넣어서 신발을 만들 준비를 해놓고 그것을 NFT로 판매를 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 NFT를 산 사람이 리딤을 해서 사용자가 이걸 고려서 산 다음에 자기 사이즈를 넣으면 이게 배송이 되고 배송으로 오는 거죠. 그 NFT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높다기보다 그냥 신발로 교환하기 위한 그쵸. 토큰 같은 맞아요. 거였거든요. 나이키 인수 전에는 사실 NFT 그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피지컬 스니커즈를 오히려 주는 형태로 했다면은 나이키 인수 이후에는 피지컬 스니커즈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크립토킥스 자체는 애초부터 피지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죠. 우리 스니커 모으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던 1이다, 이지 350이다. 그러면 첫 번째 모델의 첫 번째 컬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오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네 개가 크립토킥스 IRL의 오지다. 그쵸. 얘는 오지인데 나이키에 인수되면서 이런 실루엣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재밌는 스토리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나이키랑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결을 쳐놨잖아요. 여기다 고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 사삭 해놓은 거다. 그리고 이게 420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초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이분이 이런 쪽의 문화에도 많이 밝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걸 같습니다. 기념해서 출시가 네. 된 거예요. 대마초의 날. 그리고 나서 오이에 나이키랑 우리 콜라보 하게 되었어 하면서 그냥 에어포스 1을 그냥 빡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나이키 스우시가 있고 안쪽에는 알티팩트로. 근데 무서운 거. 의류도 만들던데요? 의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는 네네네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나오고 크립토킥스 나오기 사이에 스테이플이라는 디자이너랑 콜라보를 해서 메타피존이라는 NFT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메타피존이라는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티팩트에서 최초로 나왔던 이제 PFP 프로젝트 클로넥스를 프리민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클로넥스가 뭐예요? 알티팩트에서 나오는 프로파일 픽처 NFT 프로젝트예요. 2만 개의 사람 얼굴로 캐릭터로 나와 있는 이제 NFT를 발행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티팩트의 커뮤니티 멤버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하던데요. 네, 무라카미도 그걸로 부상해놨고. 맞아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티팩트가 나이키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NFT 위주의 사업 방향에서 서비스나 이슈화를 위한 것,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 이건 우리 나이키와 합병해서 우리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볼까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얘네들이 쫙 나온 거라고 제가 맞아요. 네, 맞- 실제로 이 크립토킥스 IRL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앱이 같이 출시가 됐어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중이지만 이 전용 앱을 통해서 크립토킥스를 신고 뭐 활동하는 뭐 어떤 걸음걸이를 통한 액티비티라든지 퀘스트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다른 어떤 클로넥스가 그리고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에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뭐 연동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넣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특허까지 내서 나름의 또 그 기술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레이싱을 백투더 퓨처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걸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어서 2021년도에 실제 오토레이싱이 나왔고 그 다음에 EARL이라고 EARL이라고 오토레이싱 할 수 있는 농구화가 나왔는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키에서 한번 런칭했던 거를 이쪽에 좀 더 어울리니까 이쪽으로 붙여서 나이키가 진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몇 수 앞을 보고 있네요.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온라인에 이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데 네네. 굿즈들은 다 또 오프라인에서 기능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알티팩트라는 클로넥스라는 멤버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도 있고 그 NFT를 가짐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그러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진짜 피지컬 의류나 가방들도 있고 네. 실제로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선물을 해줬고 후에는 이거를 메타버스 아예 에코시스템 자체를 만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엔젤 DNA를 갖고 있다 그럼 엔젤의 DNA에 맞는 여러 가지의 어떤 아이템들을 그 안에서 활용을 하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도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있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투영된 아바타라든지 NFT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막 그 안에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걸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항상 이거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이랑 같이 가니까 오히려 이 미래지향적인 이 이상향이 얘의 디펜던시 때문에 많이 더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꼭 같이 묻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과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복잡한 주제인데요. 네. 결론만 얘기하면 꼭 그래야 한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금전적인 가치를 최대한 배제하고 배제하고 기술적인 구현만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티팩트가
우리가 나이키의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들, 예를 들면 에어포스 1이다. 근데 에어포스 1에 이 스우시 마크를 빛이 들어오게 하고 뭐 아티팩트 마크가 들어가고 요거를 이더리움과 상관없는 NFT 선착순으로 신발과 함께 판매를 하면은 너 지갑에 이것도 주고 얘도 줄게 하면은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NFT 지갑 아예 없던 애도 만들어서 갈 거란 말이죠. 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디자이너들 뭐 해서 또 들어가고 점점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이키 앱 같은데 그냥 전해주세요. 뭔가 그런 것들이 기반 기술로 뒤에 들어가면 굳이 그런 지갑 없이도 찍어가지고 그냥 내가 디지털 컬렉터블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제 나올 텐데, 한 가지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NFT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되게 별도로 많이 나왔다 보니까 초기에 이걸 너무 되게 분리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NFT는 정해져 있는 용도가 있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릇 같은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나 브랜드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패션 브랜드들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품 인증 같은 거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NFT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얘를 내가 뜯어가지 않으면 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이미지 형태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뭐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의 형태로 이제 또 NFT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브랜드나 서비스나 아니면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NFT 토큰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넣을 때 그 물리적 토큰이 굉장히 제작비가 비싸지 않나요? 현재는 그렇죠. 예전엔 컴퓨터도 막 몇천만 원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덩크가 나온다는 거는 어떤 NFT 홀더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최신 컨셉은 뭐냐면 어떤 특정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네. 근데 그 권한이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넥스라는 아까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도 뭐를 살 수 있고, 나이키 박스가 네. 있었어요. 그거를 열었을 때 좀 사이버틱한 그 덩크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각에 따라서 뭐 2개씩 살 수 있는 사람, 뭐 하나씩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또 나눠져 있는 표가 있어요. 네.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계속 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라카미 에어포스 1. 근데 사실은 아티팩트가 한 거지만 사람들이 그걸 몰라도 돼. 왜냐면 이게 그냥 예쁘면 신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델과 이거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병행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신발들을 놓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분은 와디 신발장에 나오셔서 이걸 쫙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더 이 NFT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나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오너야라는 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신지 그거 약간 궁금한데요? 초창기 때는 사실은 제가 그 클로넥스 엔젤 DNA를 갖고 있는데 프로파일 픽처에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좀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막 당시 뭐 1억 막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NFT 업계에서 지금 한 2,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자체 되게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것들이 요새 너무 투기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 실제로 이제 NFT의 본래 목적이 뭐고 알아보시면 사실 되게 재밌고 매력적이거든요. 네. 더 많은 창작자들이 NFT를 활용해서 건강한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넥스 없는데 어디서 퍼다가 푸사하면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실제 소유도 중요하지만 네. 소유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유를 내가 인증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고 있고 그 기점에서 NFT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인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아트들도 판매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네. 커미션 아트 형태로 콜라보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수주를 해가지고 뭔가 어디에 걸어놓고 하는 계약만 하지, 이 작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NFT라는 게 나와서 이게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거죠. 네. 아, 이게 너가 소유주야. 그러면서부터 가격이 이게 부여된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에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고 다니셔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셔도 돼요. 어종 현대아파트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무단 점검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집 문서가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 웃긴 게 컬렉터 분들의 관점,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 이거 뭐 해가지고 사람들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그거 지금 행복해가지고 다 뛰어와가지고 막 요새 지금 정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데 그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신발도 똑같습니다. 술 먹을 때 신발 얘기로만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그냥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니까 진짜 이 NFT와 이 시스템을 정말 찐사랑하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NFT와 아티팩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저는 거의
100%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신발 포인트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신발이 발매됐고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게 완전히 이제 좀 박혀 있고요. 앞으로 아티팩트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NFT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어디서 검색해야지 많이 나와요? 알티팩트 관련 소식은 네네. artifacts.com이랑 알티팩트의 이제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가면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자세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NFT 신발 아마도 모든 것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